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이거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통장에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꿈, 잠시 멈춰주셔야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답을 맞히는 법만 배웠지, 정답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실리콘밸리의 전설, 스티브 블랭크의 더 스타트업 오너스 매뉴얼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창업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허공에 날리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부의 길로 들어서는 지도를 보여줍니다. 망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밤새워 사업 계획서를 씁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을 털어 제품을 만들죠. 가게를 인테리어하고 직원을 뽑고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오픈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파리만 날립니다. 친구들만 몇 번 와서 팔아주고는 끝이죠. 왜 그럴까요? 제품이 별로라서? 아니요, 애초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품 개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업처럼 이미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맨 땅에 헤딩하는 우리에게는 독약과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립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성공한 대기업은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차는 이미 고객이 누구인지, 경쟁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팔아야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지, 내 고객이 도대체 누구인지 찾아다니는 탐험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탐험가가 지도도 없이 무작정 성부터 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은 떨어지고 성은 무용지물이 되어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초기 창업자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티브 블랭크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Get out of the building. 당장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여러분의 추측과 망상만 있을 뿐이죠. 정답은 밖, 즉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심지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서 잠재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그들이 진짜 이 문제를 겪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 개발 모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스티브 잡스는 고객에게 묻지 않았다던데? 고객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던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잡스조차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천재적인 직감에 의존하기보다 과학적인 실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사실이 아닌 가설로 취급하세요. 30대 직장인이 내 도시락을 좋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전까지는 단 10원도 쓰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서 실제 30대 직장인 50명에게 물어보거나 전단지라도 돌려서 반응을 보세요. 그게 돈 버는 첫걸음입니다. 고객을 만날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MVP, 최소 기능 제품입니다. 완벽한 제품이 아닙니다. 핵심 기능만 겨우 돌아가는 혹은 디자인만 있는 프로토타입이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몇 장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무언가입니다. 드롭박스라는 유명한 회사는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3분짜리 가짜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7만 명의 대기자가 생겼죠. 그제야 그들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반응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찾았을 것이고 개발비를 아꼈겠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을 만났는데 반응이 싸늘하다면 어떡하죠? 좌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망할 뻔한 길을 미리 발견한 거니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피봇, 즉 방향 전환입니다. 한쪽 발은 땅에 붙인 채 다른 쪽 발로 방향을 트는 농구 기술처럼 비전은 유지하되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유튜브는 원래 데이팅 사이트였습니다. 슬랙은 게임 회사였죠. 고객의 반응을 보고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책에서는 고객 개발을 4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고객 발굴.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고객 검증. 실제로 돈을 내고 살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2단계에서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검증이 끝났을 때 비로소 셋째, 고객 창출, 즉 마케팅 돈을 쏟아붓는 단계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설립,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꾸로 합니다. 회사부터 만들고 마케팅부터 하고 나중에 고객을 찾죠. 순서만 바꿔도 성공 확률은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아야 할 사람은 얼리 어답터, 즉 초기 수용자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불완전한 제품이라도 돈을 내고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팔모가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아직 임상실험 중인 약이라도 구세주처럼 보일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첫 번째 고객이자 제품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입니다. 대중을 노리는 건 그 다음입니다. 미친 듯이 열광하는 소수의 팬을 만드는 것, 그것이 스타트업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고객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이거 어때요? 좋죠? 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유도신문입니다. 사람들은 착해서 여러분 면전에서 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행동을 물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무엇을 해보셨나요? 돈은 얼마나 쓰셨나요? 만약 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제품도 사지 않을 겁니다. 불편하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참을 만한 문제라는 뜻이니까요. 고객의 말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과 지갑을 믿으세요.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 아이디어를 뺏기면 어떡하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창피하면 어떡하지? 장담하건대 아무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욕을 먹는 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무관심을 받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책상 앞에서의 완벽주의는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보장한 게으름일 뿐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가는 실행력, 그것이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 수, 앱 다운로드 수 같은 것들이죠. 저자는 이것들을 허무 지표라고 부릅니다. 기분은 좋게 해주지만 실제 돈은 안 되는 숫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실질 지표입니다. 고객 획득 비용이 얼마인지, 한 명의 고객이 평생 얼마를 쓰는지, 재구매율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들이죠. 10만 명이 다운로드해도 아무도 결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한 겁니다. 100명이 다운로드해도 50명이 결제한다면 그건 대박의 씨앗입니다. 숫자의 겉모습에 속아 자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세요. 한 장의 종이에 고객 세그먼트, 가치 제한, 채널, 수익원 등 9가지 핵심 요소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얻은 정보로 이 내용을 계속 수정하세요. 처음 쓴 캔버스는 가설덩어리지만 고객을 만날 때마다 진짜 사업계획서로 변해갈 겁니다. 수십 장짜리 예쁜 사업계획서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살아있는 문서는 오직 현장에서 수정된 캔버스뿐입니다. 이 책의 방식대로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죠.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입니다. 돈을 다 날리고 망하는 실패와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실패는 다릅니다. 전자는 파산이고 후자는 성장입니다. 빨리 실패하고 싸게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세요. 그 실패들이 쌓여서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실리콘밸리가 아닙니다. 실패하면 재기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도 있죠. 그렇기에 이 책의 내용이 더 절실합니다. 퇴직금 다 털어서 치킨집 차리기 전에 먼저 배달 알바라도 해보면서 상권을 분석하는 것. 쇼핑몰 열기 전에 블로그나 인스타로 물건을 먼저 팔아보는 것. 이게 바로 한국형 Get Out of the Building입니다. 거창한 IT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영업이든 부업이든 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돈은 고통에서 나옵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함, 고통,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것을 찾아내서 해결해 줄 때 돈이 벌립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것 말고 남들이 아파하는 곳을 보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사업은 취미 생활입니다. 남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의 고통을 나의 기회로 바꾸는 눈. 그것을 갖추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자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행하지 않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90%의 사람들은 다시 침대에 눕거나 다른 영상을 보러 갈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는 당장 종이를 꺼내 내 아이디어에 가설을 적고 내일 누구를 만날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10% 중에서 진짜 부자가 나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몽상가지만 발로 뛰는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당장 펜을 드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1.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2.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3. 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밖으로 나가 답을 찾으세요.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모르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기업들은 불황기에 탄생했습니다. 모두가 움츠러들 때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진짜 실력자만 남는 시기니까요. 더 스타트업 오너스 매뉴얼은 이 험난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키트입니다. 무작정 덤비지 말고 도구를 챙기고 지도를 가지고 싸우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추측에서 검증으로, 안주에서 도전으로. 이 책이 주는 교훈을 뼈에 새기세요. 고객 없이는 나도 없다.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꿀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의 상상은 이제 그만, 현실 세계에서의 검증을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타트업은 탐색하는 조직이다. 둘째, 정답은 건물 밖 고객에게 있다. 셋째, 완벽한 제품이 아닌 MVP로 검증하라. 넷째, 실패를 두려워 말고 피봇하라.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상위 1%의 예비 창업자입니다. 사업은 도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검증하며 확률을 높여가는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지식은 실천할 때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끄고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세상과 부딪히세요. 그 과정이 힘이 들고 두렵겠지만 그 끝에는 여러분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검증을 응원하며 부자가 되어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